클래시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올해 1분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보다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후이익도 증가세 있고 수익성도 매년 유지하던 수준을 유지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를 보시면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했습니다. 꽤나 많이 하락을 했는데 클래시스가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때 매각 이슈가 있었고 성사가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건 최근까지 시장 흐름도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투자를 하면서 항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연간 평균 PS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시스는 PSR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높은 게 비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매력적이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평가를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쭉 우상향을 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끌고 가는 게 맞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변동성을 좀 견뎌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하지만 변동성만 잘 견디면 장기적으로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지속하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 PSR 14, 17, 올해의 실적 기준으로는 고점 부근 PSR이 11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 높은 수준의 가치를 평가받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리미엄이 최소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장기적으로는 홀딩을 하면서 고점 매수, 고점 매도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PSR 2배나 3배만 돼도 굉장히 평균 이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클래시스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프리미엄이 축소되기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2개월간 평균 PSR 값들의 표준 편차는 1.1 정도가 나옵니다. PSR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현재 주가 수준 17,500원 선입니다. 밸류에이션 값은 맥스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 봤을 때 작년에는 17까지 찍은 적도 있었고 PSR 14 정도를 찍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면 이 정도까지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면 주가를 더 지금보다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밸류에이션 값들의 변동성을 가지고 추세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한 달 이내에 움직일 수 있는 주가 변동성은 의미 있는 변동성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7,500원 선입니다. 그래서 PSR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위에 18,100원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18,100원 선을 돌파를 한 후에 지지를 하는지부터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추세를 만든다 했을 때 25,000원 선까지는 주가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 밴드 사이에서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일단 최소한 지지와 저항 정도는 인지하고 대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연간 PE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시스 고점 PER 수준은 보통 20에서 40 사이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주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하면서 실적이 성장을 하는 기업이 무서운 게 뭐냐면 2017년도 최저점이 2,600원 선인데 이때 PER이 19.6배였습니다. 근데 2022년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저점이 13,800원 선인데 PER은 1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로는 5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더 감소를 했습니다. 2017년도보다 더 싸다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성장주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평균 PE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2개월간 PER 값들의 표준 편차는 3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마디를 만들어 봤습니다. 밸류에이션 가격대를 살펴보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위에 18,200원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한 후에 지지를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고, 역시나 반등을 한다면 26,000원 선까지는 반등을 할 수가 있다. 여기를 또 돌파를 한 후에 지지를 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간 PB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12개월간 평균 PBR 값들을 살펴보면 표준 편차는 0.9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만큼 또 밸류에이션 가격대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17,500원 선 바로 위에 PBR 밴드 기준 17,700원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7,700원, 18,000원 선에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이 막혀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17,700원, 앞서 살펴본 18,200원 선, 그리고 18,100원 선,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한 후에 지지를 하는지를 잘 봐야 하고, 그렇다면 2만원 선까지도 반등이 열려 있습니다. 딱 지금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최근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기관들 수급 위주의 장세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면서 종목들의 변동성도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클래시스가 17,700원 선을 돌파를 하고 21,100원 선까지는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바로 간다면 밑에서 산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 다시 주가는 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중간에서 사주는 매수세가 약하게 되면 주가는 변동성을 키우면서 아래로 그대로 꽂아버리거나 더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렇고 몇몇 종목들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하락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은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충분히 좀 많이 하락을 한 케이스가 많고, 하지만 반등을 하기에도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수급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반짝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내려꽂는 그런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꽤나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상승을 한다고 따라 붙기보다는 하락을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행보를 하면서 지지를 하는지 잘 살펴본 후에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다시 재차 지지가 나오고 난 후에 다시 반등을 한다면 그때를 또 노려볼 수도 있고 해서, 이러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각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왜 5월달에는 고점이 29,000원이고 4월달에는 24,400원 선이고 이러한 것들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올해 실적의 밸류에이션 최고 값은 이쯤이고 현재 밸류에이션 값은 또 얼마고, 이러한 밸류에이션 값들의 변동성의 흐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1분기 실적은 5월달, 2분기 실적은 8월달, 3분기 실적은 10월에서 11월달, 그리고 4분기 실적은 그 다음 해를 넘어가서 3월달쯤에 나오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이 있는 달에는 실적에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고,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밸류에이션이 별로 변동성 없이 계속 쭉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변동성이 있다면 주가도 요동을 당연히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시즌에서의 시장 흐름과 개별 종목 흐름은 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5월달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8월달까지는 또 공백이 있는데, 이러한 공백이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로 갈 건지, 아니면 5월달까지 하도 많이 시달렸고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불확실성이 좀 끝나고 단기적인 안정기도 접어들면서 횡보를 하는 구간이 나올지, 그걸 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